첫 번째 주제 토크, 대통령의 허니문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네.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의 사과,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면서 인준 절차가 지금 포효되고 있는데 젓가락한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야당과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 당시에 천명을 했던 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도 이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겠지만 일단은 뭐 양해가 꼼꼼히 들여다봤을 때 양해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이런 위장 전입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라 그래요. 이쪽에는 인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 아니 나는 뭐 그 인준이 반대돼서 무산돼도 별 문제 없다고 봐. 왜요? 이건 100% 역풍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는 순간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은 빡살나게 돼 있어. 다음에 뭐 호남에서 표 못 얻어요. 너네가 감히 호남 인사를 반대해? 그럼.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빠르네요. 지금 국민들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한 80% 가까이가 괜찮다고 하고 있어. 통과시켜줘라. 네. 그리고 문창극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 네. 위장전입 하더라도 다른데 좀 능력이 뛰어나면 해도 된다가도 과반 넘었어요. 네. 그 국민들이 여론을 이러는데 지들이 감히 여기서 대고 딴지를 걸어? 그러면 얘들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 아직 장관도 임명 안 되고 대통령만 혼자 하고 뛰는 상황에 국무총리도 임명 안 해줘? 추상부터? 이러면서 역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우리한테 나쁠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위장전입 문제 다른 건 필요 없죠. 다 위장전입이잖아. 네. 3명이죠? 강경화, 김상조. 네. 그러다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네. 3명인데. 이 인사청문회도 좀 난항이 되고 있거든요. 3명인데 사실은 이 3명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하고는 다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한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했잖아.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한 거죠.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또 하나 위장전입의 큰 문제. 뭐 학군 잘 배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새끼 잘 내라고 집어넣다 보면 남의 새끼가 손해봐요. 내 새끼 때문에 남의 새끼 손해보잖아. 그렇죠. 고위공직자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위장전입의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 하지 말자고 법으로 금지시킨 거야.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위장전입 논란이 된 3명은 여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 돼. 괜찮아. 통과돼도 돼. 근데 왜 야당이 발목 잡기 나섰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위장전입 하면은 임명 안 한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옛날 홍명보가 왜 경기 못 뛰는 선수들 안 뽑겠다 이래놓고는 박주영 뽑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깔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쓱 갖고 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원칙을 어겼으니까 사과라 이런 거거든. 근데 대신 비서실장이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죠. 임종국 실장. 문정부에서 할 만큼 다 해줬어. 그러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정상 그럼 사과를 해주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과를 하게 되면은 이 국정 동력이 추상부터 굉장히 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해야 돼. 야 그때는 사과했고 이번에 안 해. 뻔뻔해진 거야? 뭐 이런단 말이야. 예전에 노사정 협의할 때 노 대통령이 한번 참석했다가 그 뒤로 계속 대통령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 필요 없고 대통령 흔들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야당에서 저러는데 응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말한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네. 국민들에게 좀 양해 구하고 야당한테 협조하고 이 정도로 절충안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이 말 나오고 나서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전부 다 인준해주겠다 한 거 아니에요. 돌아섰죠. 네. 그래서 뭐 문제 없어요 이 문제. 어차피 그 국민의당 40석 그다음에 민주당 약 120석 해서 과반이 넘으면 되는 거라 요 정도만 들어와도 충분히 총리 인선은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지금 기준이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다. 오늘
대수비 회의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기준을 좀 마련해서 달라 그랬는데 야당이 그것도 생각했거든. 그럼 이거는 진짜 발목 잡기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위장 전입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아마 이 공약을 낼 때 참모들도 반대했다 그러더라고. 너무 광범위하다. 네. 근데 이거를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당시 후보 본인이라 그래요. 왜 이걸 밀어붙였냐? 물론 다른 큰 범죄도 많다 이거지. 근데 위장전입을 한 것은 이 위장전입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랑 좀 다르게 간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당시 문 후보가 이걸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야당은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요? 위장전입을요? 5번이나 했어. 대통령 본인이 씨발 위장전입 5번 했다고! 진짜 무슨 똥 묻은 개가 그렇지. 묻은 게 나무라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요, 국무위원 중에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 절반이 인사청문회 때 위장전입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절반이. 약간 위장전입 클럽이네요. 그렇지. 어따 대고 지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나? 위장전입 문제라고 뒤질라고. 그래 깔 게 없으니까 그 대통령 약속을 이걸로 까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응해줄 필요가 없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을 해서 국회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인사검증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원천 배제하겠다. 그건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고 야당은 오케이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2005년 이전에 위장전입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위장전입 차이가 어떻게 돼요? 2005년부터 청문회가 시작됐죠.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 인사청문회 시작됐는데 네. 이게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넓어졌어. 그 전에는 몇 개 아니었거든. 넓어졌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 이후에도 만약에 위장전입 했으면 이건 분명히 고의로 하는 거다. 근데 주민등록 주소지만 살짝 옮긴 뭐 때문에 그런 경우 많잖아. 네. 근데 그걸 전부 다 위장전입이니까 넌 죄야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어렵죠. 얘기지. 물론 죄는 죄지. 네. 죄는 죄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2005년 이전의 위장전입도 이제 투기를 목적으로 했을 시에는 그렇죠.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있을 내각의 인사청문회들이 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후보로 임명된 분들 중에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여세 탈루. 근데 뭐 증여세 탈루야. 어차피 다 냈잖아. 다 냈는데. 사후 완납했죠. 네, 문제는 위장전입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보다 그걸 해명했을 때 거짓말이면 더 싫어하는 게 국민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더 완전 됐지.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당도 강경화는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위장전입을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미국 가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나온 고등학교, 강경화가 나온 고등학교 이화여고에 넣으려고 위장전입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파악하기로는 친척 집으로. 위장전입 했다 그랬거든. 네.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보니까 친척 집이 아니고 위장전입한 곳이 이화여고 교장? 교장. 교장. 야, 그럼 요거는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이 돼요. 아이, 그럼 요건 네. 문제가 좀 있죠. 왜 그 처음부터 교장이라고 하지 왜 거짓말했을까? 그 물론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내가 집에 없을 때 부재 중일 때 남편이 전화 받아서 그때 위장전입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친척 집에 했을 거 이렇게 얘기했고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내 자식 문제잖아. 네. 내 자식이 한국으로 와서 위장전입해서 이화여고 들어가는데 이거 누구 집 앞에 그러면 주소 옮겼어 하면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부부끼리. 그럼 친척이면 친척 누구 집 알 거잖아. 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친척 집에 했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거짓말을 확실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신정환 댕기열 사건도 그렇지.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거짓말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은 이화여고 교장이라고 하면 뭔가 커넥션도 느껴지고 뭔가 사회적 지위나 힘을 이용했다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친척이 아니고 뭐 다른 집이었다라고 하는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도 맞물려가지고 조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본인이 명쾌하게 해명을 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강력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당시 강 후보자 딸이 이화여고에 들어갈 때요. 이화여고가 뭐 특목고도 아니고, 예? 뭐 평준화 상태였기 때문에 예전처럼 명문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도 말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나왔으니까 내 딸을 좋다 이거야. 왜 그럼 거짓말을 하냐고. 왜 친척집을 하냐고.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해명이 나왔는 게 뭐냐면은 그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해라라고 소개해준 사람이 교장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죠. 아쉽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청문회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지금? 일단 뭐 큰 거는 KT로부터 월 1,000만 원 정도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네. 라는 거 있고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들어가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겠다. 강력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에 두려움을 느끼는 야당 쪽에서는 반드시 반대를 하려고 하겠죠. 뭐 오늘 하루 실검에서 뜬 거는 김병기 의원이 네. 서훈 국정원장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어쩌면 후보자 본인보다 내가 더 후보를 더 잘한다. 실제로 북한을 갈 때도 있었고 6번 정도 인사처에서 검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 있을 때. 네. 그래서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근데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라고만 해서 저는 욕먹어야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이거는 뭐. 그게 뭐 불법적으로 받았다거나 뭐 정권에 줄을 대서 받았다거나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야, 니들은 1억씩, 2억씩 쳐받아 놓고는 뭘 1,000만 원. 그러냐? 진짜 너무든 거 뭐 한다고. 아유, 씨.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의 여론은 인준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이 작가님 말대로 역풍이 되지 않을까. 반대가 15%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이렇게 20여일이 지났는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름 만에 허니문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니문이 뭐 없어 원래 허니문이 그러니까요. 없어 허니문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허니문을 끝내겠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해석해야죠. 자유당 같은 데서는 취임 직후부터 모든 일에 반대를 해왔기 그럼. 때문에 허니문은 사실은 없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조용했던 거는요. 네. 언론이 엄청 문재인 잘한다 해주니까 허니문처럼 보였던 거고.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깔 게 없었어.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인사청문회 문제 요거 가지고 슬슬 기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애초에 얘들은 허니문 할 생각이 없었어 우리하고.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허니문 기간은 원래부터 없어. 아니 DJ 때는 안 그랬어요? DJ 노무현 때는 어땠어? DJ 때도 초구부터 김종필 인준 안 해줘가지고 총리 인준 안 돼서 몇 개월. 네. 노무현 때는 초구부터 대통령 탈핵이 꺼낸 새끼들이 그 인간들이야. 허니문이 어디 있어 허니문이? 그러면은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나요? 뭐 우리도 비슷했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는 네. 그때는 저질 인사들이 나와서 반대를 정말 할 수밖에 반대를 해야 하는. 그쵸. 그때 낙마한 뭐,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윤창중 이런 애들 임명하고 있는데 반대를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다른 게 그런 거잖아. 그쵸.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스스로 간뒀어요. 네. 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공세랑 이런 건 좀 다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그 총리 그분이 그 인수위원장 하셨던 그분이죠. 맞아요. 네. 스스로 관두셨어요. 그럴 경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인사는 개망작이라 총리가 다 망했잖아요. 그쵸. 안대희 전 대법관도 있어. 정말 문창극 지명자. 그렇게 망할 사람만 뽑아내기도 진짜 힘든. 그렇죠. 아무래도 정홍원이 계속한 거 아니야. 정원에 끝나지 않는 총리 종신 시간. 총리. 네. 근데 문제는 정홍원도 위장대립했다는 거. 그런데 통과됐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네.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도 태클을 걸고 있더라고요.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데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하는데 야삼당이 이거는 뭐 일자리 추경을 반대하겠다라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일자리 추경 반대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공공기관 일자리를 세금으로 안 하면 어디 그러니까요. 여기 훔쳐서 오나? 어디 후원 받아서 합니까? 대기업에서 후원 받나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거랑 다를 게 뭐야 그러면? 야 돈 내시 이러고요. 공공부문 자체가 세금으로 하는 거라서 네. 세금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에 어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공부문부터 사실 이렇게 개혁해 나가야 민간도 자유는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월급 세금에서 주는 거 반대한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네가 줘라 그러면.
이거 줘라. 네, 그리고 뭐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 지시 형태의 국정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당은 그렇다고 쳐도 국민의당은 뭐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실행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정교과서 폐지라든지 뭐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또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이런 것들을 다 그 대통령의 업무 지시 형태로 처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다는 건가요? 국민의당은? 그건 아니죠. 얘네들이 이거 왜 반대할 수는 이거를- 없어요. 특히 5.18 임을 위한 행진곡 개최 이런 거 반대하면 국민의당은 작살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딜레마예요. 특히 국민의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제가 문재인 잘한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네. 못한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골치 아픈 애들이 국민의당 애들이야. 사실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면은 반문연대 정당이기 때문에 네. 이념적으로 사실 다르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똑같이 얘기했던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반대할 수가 없죠. 계속 가야죠. 근데 다만 잘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거고 네.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힘을 좀 빼놓겠다. 흔들기라, 흔들기. 심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한 8개월만 유지되잖아요. 네.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TK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이 정도 빼고는 뭐 전부 다 그냥 파란색으로 물들이는 거지. 그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대통령이 못한다는 인식을 자꾸 줘야 돼. 야, 대통령이 못하니까는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흔들 거예요. 근데 흔들 게 마땅치 않으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흔들는 거지. 그 꼬투리 중에 하나도 이제 문자 폭탄이 되겠는 거고. 문자 폭탄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삐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야당의 발목 잡기에 과연 이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들의 지지가 더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 그것도 발목 잡기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명분이 없어. 정치는 늘 명분 싸움인데. 아니 뭐 위장전입 그것 때문에 아니 부동산 투기도 아닌데 그런 걸 했다고 흔드는 게 국민들이 명분이 있다고 판단할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흔들게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임명을 계속해서 강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명분도 없고 지금 청와대 정무 라인이 풀 가동되고 있어요. 뭐 전병헌 의원부터 시작해서 진성준 의원 뭐 풀 가동돼 가지고 야당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 좋은 액션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부 라인이 지금 총출동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 네. 네. 그럼 야당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 유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마음이 없다. 통화시켜주고 싶다. 그런데 문자 폭탄 때문에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니까.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돼. 그럼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현주 그러고 있잖아. 그분은 네, 그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진짜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이런 뭔가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기에 나설 거라면 국민들의 선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계속 야당으로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발목 잡게 잘 웃었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야당이 발목 잡을 수 있는 게 인사청문회잖아. 네. 발목 잡기 시작했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추경 같은 거예요. 일자리 예산 문제. 추경은 야당이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 그쵸. 못하는 거야. 그런데 추경한다 그러면 항상 야당이 반대했어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반대했어. 작년에 반대했어요. 네. 아니 늘 반대했어.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 늘 반대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갖고 찬성해주거든. 대부분 그랬어. 그러니까 아마 야당도 이번에는 계속 반대할 거야. 근데 얘네들은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에 안 돌아서고. 그때는 또 국민의 여론이 필요한 거죠. 잘 설득시켜 놔야겠네요. 국민의 여론을 끌어온. 걸어? 그럼 얘들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 아직 장관도 임명 안 되고 대통령만 혼자 하고 뛰는 상황에 국무총리도 임명 안 해줘? 추상부터? 이러면서 역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우리한테 나쁠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위장전입 문제 다른 건 필요 없죠. 다 위장전입이잖아. 네. 3명이죠. 강경화, 김상조. 네. 그러다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네. 3명인데. 이 인사청문회도 좀 난항이 네. 되고 있거든요. 3명인데 사실은 이 3명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하고는 다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한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했잖아.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한 거죠.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또 하나 위장전입의 큰 문제. 뭐 학군 잘 배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새끼 잘 되라고 집어넣다 보면 남의 새끼가 손해 봐요. 내 새끼 때문에 남의 새끼 손해 보잖아. 그렇죠. 고위공직자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위장전입의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 하지 말자고 법으로 금지시킨 거야.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위장전입 논란이 있는 3명은 여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 돼, 괜찮아, 통과돼도 돼. 근데 왜 야당이 발목 잡기 나섰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위장전입 하면은 임명 안 한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옛날 홍명보가 왜 경기 못 뛰는 선수들 안 뽑겠다 이래놓고는 박주영 뽑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깔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쓱 갖고 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원칙을 어겼으니까 사과라 이런 거거든. 근데 대신 비서장이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지. 임종국 씨. 문정부에서 할 만큼 다 해줬어. 그러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정상 그럼 사과를 해주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과를 하게 되면은 이 국정 동력이 추상부터 굉장히 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보다 그걸 해명했을 때 거짓말이면 더 싫어하는 게 국민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더 완전 됐지.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당도 강경화는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위장전입을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미국 가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나온 고등학교, 강경화가 나온 고등학교 이화여고에 넣으려고 위장전입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파악하기로는 친척 집으로. 위장전입 했다 그랬거든. 네.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보니까 친척 집이 아니고 위장전입한 곳이 이화여고 교장? 교장. 교장. 야, 그럼 요거는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이 돼요. 아이, 그럼 요건 네. 문제가 좀 있죠. 왜 그 처음부터 교장이라고 하지 왜 거짓말했을까? 그 물론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내가 집에 없을 때 부재 중일 때 남편이 전화 받아서 그때 위장전입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친척집에 했을 거 이렇게 얘기했고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자식 문제잖아. 네. 내 자식이 한국으로 와서 위장전입해서 이화여고 들어가는데 이거 누구 집 앞에 그러면 주소 옮겼어 하면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부부끼리. 그럼 친척이면 친척 누구 집 알 거잖아. 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친척 집에 했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거짓말을 이제 확실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신정환 댕기열 사건도. 그렇지.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거짓말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은 이화여고 교장이라고 하면 첫 번째 주제 토크, 대통령의 허니문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네.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의 사과,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면서 인준 절차가 지금 포효되고 있는데 젓가락 한 대. 오늘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야당과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 당시에 천명을 했던 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도 이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겠지만 일단은 뭐 양해가 꼼꼼히 들여다봤을 때 양해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이런 위장 전입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라 그래요. 이쪽에는 인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 누구나 사람들이라. 예상했던. 아니 나는 뭐 그 인준이 반대돼서 무산돼도 별 문제 없다고 봐. 왜요? 이건 100% 역풍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는 순간 네.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은 빡살나게 돼 있어. 다음에 뭐 호남에서 표 못 얻어요.
아, 너네가 감히 호남 인사를 그럼, 반대해? 그럼.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협조하기로, 돌아섰죠. 네,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빠르네요. 지금 국민들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한 80% 가까이가 괜찮다고 하고 있어. 통과시켜줘라. 네. 그리고 문창극을 받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 네. 위장전입 하더라도 다른데 좀 능력이 뛰어나면 해도 된다가도 과반 넘었어요. 네. 그 국민들이 여론이 이러는데 지들이 감히 여기서 대고 딴지 발생할 때마다 사과해야 돼. 야, 그때는 사과했고 이번에 안 해. 뻔뻔해진 거야? 뭐 이런단 그렇죠. 말이야. 예전에 노사정 협의할 때 노 대통령이 한번 참석했다가 그 뒤로 계속 대통령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 필요 없고 대통령 흔들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야당에서 저러는데 응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말한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네. 국민들에게 좀 양해 구하고 야당한테 협조하고 이 정도로 절충안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이 말 나오고 나서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전부 다 인준해주겠다 한 거 아니에요. 돌아섰죠. 네. 그래서 뭐 문제 없어요 이 문제. 그 어차피 그 국민의당 40석 그다음에 민주당 약 120석 해서 과반이 넘으면 되는 거라 요 정도만 들어와도 충분히 총리 인선은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지금 기준이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다. 오늘 대수비 회의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랬는데 야당이 그것도 생각했거든. 그럼 이거는 진짜 발목 잡기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위장 전입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아마 이 공약을 낼 때 참모들도 반대했다 그러더라고. 너무 광범위하다. 네. 근데 이거를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당시 후보 본인이라 그래요. 왜 이걸 밀어붙였냐? 물론 다른 큰 범죄도 많다 이거지. 근데 위장전입을 한 것은 이 위장전입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랑 좀 다르게 간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당시 문 후보가 이걸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야당은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요? 위장전입을요? 5번이나 했어. 대통령 본인이 씨발 위장전입 5번 했다고! 진짜 무슨 똥 묻은 개가 그렇지. 묻은 게 나무라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요, 국무위원 중에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 절반이 인사청문회 때 위장전입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절반이. 약간 위장전입 클럽이네요. 그렇지. 어따 대고 지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나? 위장전입 문제라고 뒤질라고. 그래 깔 게 없으니까 그 대통령 약속을 이걸로 까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응해줄 필요가 없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을 해서 국회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인사검증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원천 배제하겠다. 그건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고 야당은 오케이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2005년 이전에 위장전입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위장전입 차이가 어떻게 돼요? 2005년부터 청문회가 시작됐죠.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 인사청문회 시작됐는데 네. 이게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넓어졌어. 그 전에는 몇 개 아니었거든. 넓어졌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 이후에도 만약에 위장전입했으면 이건 분명히 고의로 하는 거다. 근데 주민등록 주소지만 살짝 옮긴 뭐 때문에 그런 경우 많잖아. 네. 근데 그걸 전부 다 위장전입이니까 넌 죄야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어렵죠. 얘기지. 물론 죄는 죄지. 네. 죄는 죄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2005년 이전의 위장전입도 이제 투기를 목적으로 했을 시에는 그렇죠.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있을 내각의 인사청문회들이 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후보로 임명된 분들 중에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여세 탈루. 근데 뭐 증여세 탈루야. 어차피 다 냈잖아. 다 냈는데. 사후 완납했죠. 문제는 위장전입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